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오징어 게임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지옥 체험기가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다. 해외 쪽에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게임을 막 합니다. 네, 지금 달구지 게임도 하고, 네, 그리고 뽑기 게임, 이렇게 바늘로 찍어서, 네, 하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오징어 게임 체험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이 희희낙낙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냥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대출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대출 오징어 게임에 낙오한 사람들은 네, 생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잡겠다더니 지옥만 겪게 했다. 해외 쪽,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전부 다 지금 난리 났어요. 재밌다고 오징어 게임이. 너무나 행복해. 입가에 미소가요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민들, 이 국민들은 정부 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 지옥 이 오징어 게임에 빠져들어가지고 네 암울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또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또다시 지금 촛불 집회, 촛불을 밝힌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지금 지옥에 빠져가지고 지옥불에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해외 사람들은 한국이 만든 이 오징어 게임을 체험을 한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이가에 지금 꼬리가 올라가서 난리 났어요. 정반대의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옥을 다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무거운 지옥 형벌에 빠지게 할 것인가를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셋집 못 구해서, 네, 전셋값 못 구해서, 집도 못 가고, 전세 보증금도 못 가고, 네, 서울 아파트 임대차가 40% 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벌어졌죠. 어제 발표됐죠. 6개월 정도 DSR을 조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DSR, 공포의 DSR.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대출을 다 막았습니다. 40% 규제, 총 대출 규제입니다. 총 원리금 대출 규제, 네,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탈출구를 하나 딱 마련해 둔 거예요. 탈출구. 이 대출 중에서 대출을 허용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전세 대출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전세 대출에 기웃거리게 되겠죠. 여기서는 대출을 풀어줬으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대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전세 대출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가격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이 줄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아니면은 수요가 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죠. 또 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수요가 줄게 되면은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 하나만 딱 열어주니까 또다시 여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또 우리는 지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아니고 지옥 체험관을 또 열어주는 게 되는 거죠. 이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 효과는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임대차 3법이 우리가 겪고 나서 전세 가격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월세죠, 월세. 이제 40% 눈앞에 닥쳤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DSR 시행하게 되면은 전세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비율이.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건이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것이 전세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전세 대출만 풀어주게 된다 그러면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전세 가격은 수요가 많아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행 열차,
내년도에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맞박에 채치기 바랍니다. 소득 낮으면 대출 꿈 못 꾼다. 이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소득 청년들 한수 집 사지 말란 겁니다. 이거 원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너희들 집 사지 말란 겁니다. 꿈을 우리가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이 꿈을 사다리 다 걷어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정책을 만들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이 논리는 이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당분간 좀 잡아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 둔화를 되는 것을 정책 효과 반영된지 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게?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정책이 무엇입니까?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이 대표적인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대출 안 되니까 집을 장인할 수가 없죠. 집을 사는데 대출을 안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서민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빚을 우리가 이거는 뭐 담보대출, 모기지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수요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쉬운 방법을 전 세계 국가들은 왜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 정책이 얼마나 쉽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 지나가는 개도 지금 알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요, 이 방법을 안 씁니다. 이 쉬운 방법. 왜? 서민들이 죽어나가니까.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대출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주담대, 모기지 이거 하나만 잡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대출에 대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니까. 대출은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율은요. 금융기관, 은행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은행들은 절대로요. 여러분 아시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대부 시스템이란 게 다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은행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이죠. 네. 공공성을 가지는 정부의 어떤 지분도 있고 많은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은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은행한테 몇 %까지만 대출해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총량규제 6% 해보세요. 지금 6% 해놨죠. 내년도 4%입니다. 그러면은 서민들 중에 집을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대출이 뭐 자영업을 하거나 정말 생계자금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관치입니다. 관치.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대출을 억제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서민들이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대출을 씁니까?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쓰는 거지. 지나가는 초등학생,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효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부작용이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6억 이하의 우리가 보시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이미 대출이 없죠. 타격이 없어요. 이들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는 안 내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려가는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대출 비율이 금액은 낮겠지만 대출 비율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출 비율이. 서민들이 1억짜리 아파트 사느냐 5억짜리 아파트 사느냐 3억짜리 아파트 사느냐 그 차이는 1억밖에 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대출 뭐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데 그 1억 사이에도 서민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가격에 3억짜리 아파트에서 조금만 더 주면 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데 6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데 못 사요.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억 이하의 아파트들 중에서도 가격이 낮을수록 타격이 더 커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이것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양극화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양극화로 어마어마한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요인들을 희한하게 핑계거리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과 우리가 인류 만물, 자연과 우주 만물의 법칙은 항상 정해진 대로 갑니다. 사주팔자도 정해지는 대로 가는 확률이 높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항상 정해진 대로 간다. 그래서 미풍선생 방송을 들으면은 이 정해진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나온 기사. S는 또 27억 아파트 지금 신고가, 국평이 신고가 쳤대요. 서민 아파트 지금 보시면은 1억, 2억, 3억 아파트는 계속 지금 수요가 없어. 대출이 없으면 그 아파트 살 수 없으니까. 서민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으니까. 그러나 정작 보시면 15억 이상 지금 뭐 엘스라든가 이제 잠실이죠. 네, 송파. 이런 아파트는 애초부터 대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전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하락장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주도했죠. 저가 아파트는 안 내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고가 아파트 안 내려가요. 저가 아파트만, 서민들 사는 아파트만 죽을 쓰고 지옥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지옥, 네, 대출 오징어 게임에 지옥 체험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서민들이.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양극화는 지금 정부가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